우리는 지금 무척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국내 정치 상황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정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매장량 확인과 탐사 인프라 구축, 2029년까지는 시추 및 시설 확장, 그리고 2030년부터는 상업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됩니다. 포항 영림만항은 지난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배후 항만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산 신항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탐사 계획 발표 당시 대통령께서 직접 포항 영림만 앞바다란 표현까지 썼음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쳤습니다. 항만의 규모, 부두 접근성, 하역 경험 부족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껏 경북은 국제사업에 걸맞는 항만 인프라 구축에 소홀히 했습니다. 2009년 컨테이너 부두 4선석으로 개항한 포항 영림만항은 17년이 지난 현재 컨테이너 6선석에 국제이객부두 1서석만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이철우 지사께서는 간부회의에서 포항 영림만항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포항을 심해 석유가스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민자구간으로 지정된 영일만항 2단계 개발이 입주기업의 자금 조달 부진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국비개발 전환 없이는 영일만항의 조기 확장 건설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도 포화 상태로 새로운 산업용지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1999년 영일만항 개발 당시 배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바다 매립이 계획돼 있었지만 수요가 부족하다는 해수부의 의견으로 지금껏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일만항 확장 및 하역 기능 보강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경북도는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연구 용역과 영일만항 확장 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최근에서야 착수하였고 두 건 모두 올 연말쯤에 완료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결과 중간 발표가 올 5, 6월에 나오고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도 연내에 재개되는데 과연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제사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산유국의 꿈과 제2영림만의 기적을 이룰 범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탐사 단계에서부터 육상 지원 기조로서의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발생할 상업적 이득을 우리 지역으로 챙겨오지 못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은 이번 프로젝트를 영일만항 및 배후단지 조기 건설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북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버겁습니다. 영일만항 2단계 개발상 민자구간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해 가스전 개발 수요에 맞춰 영일만을 국가에너지 복합기지로 구축해야 할 당위성이 커가고 있습니다. 가스전 상업 개발에 앞서 가스 저장 탱커, 저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춘 석유 산업단지 건설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최소 5회, 많게는 10회 미만의 탐사 시추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정부의 가스전 개발에 따른 경부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년 11월 구성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TF 수준이 아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응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환동의 허브, 영일만 대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과 포항 시민의 염원인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장장 18년간 아직도 제대로 된 첫 사업을 뜨지 못했습니다. 영일만 대교가 실상 1992년 포스코에서 발표한 영일만 광역권 개발 기본구상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보면 벌써 30년이나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포항의 남과 북을 잇는 해상대교입니다. 다행히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설계비 540억 원, 공사비 810억 원 등 1,35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4,55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전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추진할 것이란 계획에 국방부 반대로 결국 해저터널과 해상교량 복합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1조 6천억이었던 당초 사업비가 3조 2천억 원으로 2배나 늘어나면서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올 연말 동해고속도로 포항 영도 구간이 개통된 이후 결과가 발표되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동해고속도로의 연결 구간인 영일만 대교는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금 질의한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착공까지 하세월을 보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2023년 6월부터 시작한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는 그해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사님, 이렇듯 협의가 지지부진한다면 조속히 정부의 승인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경북도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됩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통과를 받아내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합니다. 대교는 포항 시민의 염원이고 우리 경북의 미래입니다. 대교가 건설되면 현재 포화 상태인 국도 31호선의 교통량이 20% 줄어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이동거리, 이동시간을 단축해서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입니다. 대교 남쪽은 호미곶, 구룡포 일대와 연결되고 북쪽은 스페이스워커, 영일대 해수욕장 등과 이어지며 경북 동해 유일 해상대교라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연간 200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영일만 바다에 가로막힌 남북이 단절된 동해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이어져서 서해안과 남해안에 치우친 국가도로망을 U자형으로 완성함으로써 동해안 발전은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동해안을 넘어 유라시아 권역을 잇고 북방교역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환동의 중심 시대 교역의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게 하여 경북과 우리나라의 경제, 물류, 산업, 관광 등의 분야를 전 세계로 이어지는 탄탄한 허리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일만 대교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경북도와 포항시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가 포항시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원활한 통과 등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경북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옛 이름인 포항제철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깃털이 되었고 제조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는 샘물보다 뜨거웠던 우리 포항 시민들의 열정 그리고 철강 보급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은 2023년 기준으로 조강 생산량 세계 6위, 수출량 세계 3위의 핵심 전략 산업이며 그 중심에는
세계 7위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있습니다. 철강은 포항 경제의 핵심이며 포항시 제조업 생산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만 12만 명 이상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철강 산업이 훌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생산 원가 상승,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 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 철강 25% 일괄 관세 부과로 철강 산업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난 347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절박한 현실과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 공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철강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행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제품은 수출 시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는 2028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 공법 개발과 2033년까지 수소환원 제철고로 포항 1기 준공을 목표로 탄소 중립 시대 생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 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강 생산량 3위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공공지원금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 공법은 상용화 이전 그린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신기술 개발 연구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 약 41만 평 매립 사업이 인허가를 심의 중이고 경북도도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실정기술 개발 사업과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 등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철강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 공법은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어민 피해 등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스코와 민간 기업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북이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성공시킨다면 경북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인 친환경 철강 산업의 리더로 도약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행과 미국의 수입 철강 25% 일괄 관세 부과 등 대외통상 환경 변화로 철강 기업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 부지 조성 평가에만 5년이 걸렸고 철강 생산 탈탄소화 정책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의 철강 산업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형 수소환원 제철 정책 추진 시 공유수면 매립으로 지역의 자유환경 및 수자원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어민 피해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동부청사 역할 및 미상 강화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포항시 홍해읍 경상북도 동부청사에서 200여 명의 내빈과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이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동부청사는 2021년 1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하여 부지 면적 33,000평방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신해양시대 동해안 컨트롤타워의 안정적인 외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이었던 경북 인구의 32%, 지역 총생산의 31%를 차지하는 동해안 5개 시군의 발전 거점이자 경상북도 제2청사로서 동해안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기능하겠다던
당초 공약에는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동부청사가 경북 제2의 심장으로서 에너지 산업 대전환과 영일만한 개발, 첨단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역할과 동남권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동의 지역본부는 여러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청의 부속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특히 포항 지역은 우리나라 조강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철강금속의 도시입니다. 또한 포항 지역을 국내 전체 양극재, 음극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LNC의 양극 활물질의 수출 금액이 24억 2,300만 달러로 전국 수출의 83.1%에 달하고 2차전지 제조용 인조석유 수출 금액은 9,300만 달러로 전국 수출의 82.3%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철강금속 2차전지 산업을 포항 지역이 선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 철강금속에 관한 사무는 지역과 150km 떨어진 본청 메타AI 과학국의 소재부품 산업과 및 디지털 메타버스과에서 2차전지 산업은 미래첨단 산업과에서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철강금속 2차전지부터 원자력, 수소, 석유, 가스 개발 등 다양한 에너지 산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도내 어느 지역보다 수준 높은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안 권역의 강점인 에너지, 해양수산 및 관광 등의 업무 기능을 동부청사로 모아 좁게는 동해안 5개 시군, 넓게는 인접한 봉화, 영양, 청송, 영천, 청도까지 10개 시군에 대응하는 미래발전 전략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 제2청사로서의 기능 확대와 역할 강화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철우 지사께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당초 환동의 지역본부를 부지사급이 상주하는 동남권 행정 컨트롤타워인 제2청사로 성격시키고 주 1, 2회 정도 출근해서 현안 사업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해 동남안 주민들의 상실감이 무척 큽니다. 도지사께서는 환동의 지역본부의 제2청사 성격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오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안에는 철강금속, 2차 전지, 원자력 수소 등 핵심 산업과 해양관광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부청사가 단순히 본청의 부속 조직에서 벗어나 경북의 에너지 등 신산업, 해양관광 등을 총괄하는 제2청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해 왔습니다. 이러한 핵심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북도 조직 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사무와 인력을 환동의 지역본부로 모아서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만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경북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